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기출문제고요. 일반적으로 각각 한 문제씩 위험부담에서 한 문제, 동시이행 항변권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까다로울수록 기본적인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문제 풀 때 복잡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죠. 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후니까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죠. 자,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채무자인 겁니다. 채무자인데 강제 수용을 당했으니까 이행을 못하겠죠. 후발적 불능이고, 또 수용당한 것은 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 만약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대상 청구권, 특히 이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1번. 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죠. 2번.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상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땅 대신 보상금이라도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원금만 반환받는 겁니다.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런 의미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1번의 지문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뭐죠? 5번 지문이고요. 다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2번과 3번이죠. 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인 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뭐는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다. 이게 4번 지문이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자, 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소유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을을 소유주택이죠. 을이 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 문제의 채무자는 누가 되냐면 매도인인 을이 채무자가 된다. 요거 꼭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돼요. 요 갑과 을을 바꾼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라고 그런 것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행한 것이 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럼 여기서 갑은 매수인이죠? 채권자죠? 그러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입니다. 자, 수령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그때도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매수인인 채권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요 2번 문제는 위험 부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니까요. 요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좀씩 변형을 해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요 2번 문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이것도 갑, 매도인이죠. 채무자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자, 위험부담이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고 가끔 이렇게 전보배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손해의 전부, 전손해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곧 헷갈리면 그냥 전보배상이 나오면 손해배상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인정되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토지 대신 보상금을 넘겨달라는 의미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을은 계약 체결세 과실을 이유로 계약 체결세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문제가 되죠.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세 과실 책임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기속한다. X예요. 이 수용보상금 자체는 요 갑에게 기속되는 거고 을은 단순히 요 갑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양도해달라고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도 어려워하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하시면 항상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깊이 있게 막 판례니 뭐니 이런 거 잔뜩 공부하다가 엉뚱하게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또는 권리가 소멸됐든 원상회복하는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상호간에 지번 이전 등기 의무도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지죠. 왜냐하면 쌍방 간의 의무니까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따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변제입니다. 변제, 돈을 주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다만 채권 증서를 돌려받는 것,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고요. 또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수령하고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질문인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는 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인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특징은 이사 가더라도 점유를 포기했더라도 아니면 주민등록을 말소했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이 임차권 등기는 어차피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니까 그 실질이 저당권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죠? 보증금을 담보하게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실질이 임차권 등기지만 실질은 저당권인 거기 때문에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 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에 반하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의무예요.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고요. 3번이 답이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동시 이행관계에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당사자적 지위가 양도가 된 거거든요. 양수인이 새로운 당사자거든요. 따라서 그 동일성이 이전되는 한 동시 이행관계는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해요. 자,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자, 손해배상 채무가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인지 유치권인지 여부는 그 손해배상 채무를 발생시킨 원래 채무,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 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 이행관계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1번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란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 이행관계니까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원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입니까?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2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정당한가요? 자,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돼요. 자,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달한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X입니다. 주장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준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재판이 진행중인데 주장을 안 하면 그냥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그때는 인정해 주는데 판결의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방 모두 이행을 해라. 너도 이행하고 너도 이행해라. 이런 형태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요. 이런 판결을 우리가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X. 니도 하고 너도 하라는 의미에서 일부 승소 판결, 상한 급부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입니다.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어요. 다만 앞에 문제 있었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 5번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5개의 질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죠.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건 뭐만 그렇습니까? 유치권. 동시항변권은 안 그래요. 니은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필요비, 유익비,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전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목적물에 반환과 보증금에 반환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뭐가 있어요? 동시항변권이 있고요. 또 만약에 임차인이 뭘 지출했다면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디귿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 거절의 권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건이 아니라 쌍무계약, 채권의 뭐인 거죠? 내용인 거죠. 따라서 옳은 지문은 뭐가 되는 거죠?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이죠. 자, 작년도 문제네요.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는 것은 4번을 볼까요? 자, 이 동시행 관계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는 쌍방 간의 문제여야 해요. 따라서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자, 4번 볼게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입니다. 자,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 3명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동시항변권이고요. 제가 안 하면 내가 못하겠다. 이런 거는 동시항변권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어떤 이유든지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라고요? 동시인 관계. 따라서 1번.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인 관계다. 2번. 앞에서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의 상호간의 지분 이전 의무도 동시인 관계고요. 3번.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권리가 소멸됐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가지고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금의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거든요. 따라서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